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뵙고 이제 올해 이제 또 역시 줌으로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떨어지질 않네요. 지금 네, 다시 500대로 올라가서 네. 뭐 이번 주 중에 뭐 발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 2.5단계로 상향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5단계. 네, 2.5단계로 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이제 교수 원장님들한테 강의를 올해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 27일부터 네. 교습소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대상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시려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제 운행하셔야 되는 의무 대상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신 원장님도 계시고 도입 예정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원 법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여쭤봐도 될까요? 네. 궁금하신 게 얼마든지 제가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게 정말 그래요? 많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네. 이제 새로 신고하신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 예, 예.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로 신고할 때 네네. 이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 속도 제한 장치가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2019년도에 법안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네.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승합차 기준으로 하면 2013년 8월 16일 이후에 출고된 네. 승합버스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네네. 이런 차량은 속도 제한 장치 시속 110까지 오. 리미트가 걸려 있는 이런 차량으로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실 때는 네. 반드시 요 날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출고라고 하는 거는 거기 찍혀 있는 그 네, 날짜겠죠? 그렇죠. 등록 날짜 말고 이제 출고라는 것은 이제 생산된 날짜를 네네.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이 올해부터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이제 벌써 4월 달이죠. 예, 네. 이제 4월 1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4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정기 검사 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소에서 하고요. 측정 기계 가지고 하는데 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되지 않으면 70% 이상이요? 예, 뭐 빛이 100이 들어오면 실내로 70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10일 이내에 다시 시정해서 네. 다시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이 좀 보여야 한다. 뭐 이런 목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유튜브도 저희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인천학원연합회를 치시면 썬팅된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필수죠? 유튜브는. 예, 구독, 좋아요.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월 27일이요. 네. 그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송도 축구클럽 사고가 2019년도 맞아요. 봄에 있었어요. 네. 태화하고 유찬희 군이 사망하는 사고였죠. 그때 당시 송도 축구클럽은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개 시설에서 18개 시설로 확대됐고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다 포함이 됐고요. 우리 학원법으로는 교습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교습소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군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리는 운영자가 하는 건데 네네. 이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강화되었다면서요? 예, 기존에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제 운영하시는 운영자, 원장님들이죠. 원장님들께서는 미신고 운행은 뭐 그대로인데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건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기계 장치들도 다 해당되지만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을 안 달고 다닌다든가 보험을 제대로 안 들고 다닌다든가 소유 관계, 뭐 관광버스는 뭐 회사 소속이죠. 하지만 이제 흰색 번호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인 원장님
소유 지분이 1% 이상 있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또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동승자를 꼭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승 표지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동승자 안 태우고 이거 거짓말로 붙이고 다니면 이것도 처벌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동승자랑 관련된 거죠. 이건 형사처벌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론 5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이거는 이제 뭐 빌리기라든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잡혀가나요 혹시? 이게 잡혀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린 통학 차량 관련돼서 형사처벌은요. 전부 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존에는 뭐 과태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형사처벌에서는 과태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저거 뭔지 알아요. 저 잘못해서 과태료도 받아보고 벌금도 받아봤는데 과태료는 구청에서 보내고 벌금은 경찰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네요. 네, 이건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턴 잘못해서 과태료는 지어지는데 이건 안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류처분은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잡혀가는 게 구류인가요? 혹시? 신체를 이제 구속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윤치장에 갇히는 걸 말해요. 수갑도 채워서. 모르겠습니다. 손잡고.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참 유치장까지 가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키면 어쨌든 뭐 그렇죠. 벌금 안 내고 그렇죠. 잡혀가지도 않고 하니까 잘 지켜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승자 표지판, 탑승 표지판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뭘까요? 사실 이거 모르는 게 약인데 모르는 게 약인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기사님이 이게 깜빡하고 중고등부 시간대는 동승자가 없잖아요. 그게 나이가 몇 살까지죠? 그 초등학생들도 되고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일부 해당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해당되네요. 저희 아들 9월 3일생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해당되네요. 저희 아들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승자를 태워야 되는데 이제 이 타임이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타임 이 됐을 때는 동승자가 퇴근하죠. 그렇죠. 굳이 뭐 태우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그때 만약에 기사님이 그걸 동승자 탑승 표지판을 띄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달고 다니면 누가 처벌받냐면 원장님이 처벌받아요. 기사님이 마트 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처벌을 받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동승자 탑승 표지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40, 세로 15cm 정도 되는 고무자석 재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탑승구하고 차 뒷면 쪽에 고무자석이니까 쇠에다 붙여야죠. 그렇죠. 노란색 도장을 한 부분에다가 붙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3조 6항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있으며?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굳이 뭐 기사님 실수로 원장님이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굳이 달 필요 있을까요? 찾아보신 거예요, 직접? 네, 직접 찾아봤습니다. 회장님. 제 명함에도 새겼어요. 저 엄청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동승보호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에. 근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동승보호자는 반드시 성인이래야 되고요. 성인, 또 원장님이 지명한 그런 사람이래야지만 가능하다. 이야기는 이제 동승자가 아파서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치 인력을 태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저희만 강화됐나요? 아니면 운전자분들도 강화가 됐나요? 운전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기 좀 강화된 내용하고 신설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신설된 내용은 학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교습소가 교수는 이제 해당되죠. 네네. 교수는 해당됩니다. 강화된 내용은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동시키고 실제로 하차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형사처벌이 있었죠. 원장님들. 기사님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차 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혹시 이 동승자 보호 탑승이 네네. 제가 알기로는 2년 유예되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 예. 기존의 시설, 네. 학원을 포함하죠. 네. 학원을 포함한 기존 시설은 네. 유예된 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학원이나 태권도장 이런 데는 지금 태워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신설된 12개 시설 중에 학원법으로는 이제 교습소가 해야 되는 거죠. 교습소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우리 원장님들은 그럼 2년 유예 기간 동안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교습소 원장님들은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안 태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시설장으로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네네.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겠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운전자만 교육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동승자까지 네.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반드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탑승하기 전에 동승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처음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뒀어요. 이 동승자 네. 교육도요. 작년 11월 27일 시행됐으니까 네. 뭐 6개월이면 5월 26일까지네요. 네. 올 5월 26일까지 네. 이 교육을 동승자가 받아야 되고요. 오, 네. 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를 통해서 네. 비대면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물론 이제 송도교육장에서 대면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대면이나 비대면 전부 다 예약은 예, 인터넷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면 기간이 저 끝나서 작년에 네. 받아봤는데요. 네네. 시험을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1교시 끝날 때마다 시험 보고 2교시 끝날 때마다 시험 보는데 제가 살짝 팁 좀 드려도 될까요, 원장님들? 이게 볼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사실 열심히 들었다고는 했지만 열심히 안 들었나 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핸드폰을 이렇게 차카차카 찍어 두셨다가 이렇게 약간 사실 그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라도 찾아보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네. 인터넷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디다 해놓으셨다가 시험을 꼭 그 다음 하고 불합격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교육 받아야 되니까 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공부하셔야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 안전운행 기록 소식이 별도로 또 있나요? 안전운행 기록 소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안전띠를 맸느냐, 네. 아니면 동승자를 태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교습소는 이제 동승자를 2년간 유예했으니까 불하고 쓰시면 되죠. 네. 근데 안전벨트는 꼭 매야 되니까 안 맸어도 여라고 쓰셔야 됩니다. 매시고 예라고. 네, 그렇죠. 매고 예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여 불을 쓰실 때 잘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전띠 덕분에 큰 차가 확 뒤집어지고 굴러가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띠를 꼭 매거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동승자분 또는 기사분이 그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꼭 잘 챙겨주시고 이게 한 분기별로 분기별로 교육청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아두셨다가 교육청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A4 용지 한 장에 한 달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낼 때쯤 되면 한 3달 정도 내시겠죠. 이거 교육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도 출력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협의회 밴드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밴드에도 올라가 있나요? 지역협의회 밴드는 저희가 이제 연수 안내 문자 보내면서 지역협의회별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 밴드 한번 링크 주소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밴드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밴드 보고 재난지원금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네. 월세 냈습니다. 근데 일반 운전자 준수사항은 또 강화된 게 있나요? 일반 운전자는 이제 동일합니다. 네. 예, 기존에 이제 통학버스가 승하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선
도로도 반대편 차선도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통학 차량을 봤을 때 이거를 지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지키도록 할게요, 저도. 이 어린이 안전법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학원이나 교습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학원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습소는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운행 기록 장치가 의무화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죠? 예, 올 1월부터 적용됐는데요. 올 1월. 예, 네. 운행 기록 장치는 우리가 그 비행기 블랙박스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네. 제 손바닥 크기만한 정도의 크기의 기계 장치인데 네. 뭐 크지 않아요. 예. 예. 제게 더 큰가요? 그게요. 이게 원근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네. 그 편안하게 장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신규 차량은 올 1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네. 기존 차량은 2년간 유예돼서 내년 하반기까지 장착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거는 2023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좀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속도하고 이게 위치 추적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식이법 발효됐잖아요. 네네네. 스쿨존 들어가시면 차량 속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쵸. 네, 안전운행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애들 태우고 다니는 거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좌석 등받이 높이도 규제한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역시 신규 차량만 해당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조심하셔야 되고 비용은 한 40만 원 정도 12인승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접이식 의자에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예, 접이식 의자도 이게 헤드레스트까지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받이 높이라는 게. 근데 헤드레스트까지 이제 당연히 뭐 접이식은 재보면 71cm 안 되겠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탈착을 하셔가지고 개조해야 됩니다. 개조를 꼭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중에서 이 전세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블랙박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법일까요? 예, 어린이 통학 차량에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 의무 차종이 있는데 전세버스, 즉 노란색 번호판을 탄 영업용 차량은 작년 4월에 이미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기존엔 보통 2채널 정도죠, 앞뒤로. 근데 얘는 3채널이에요. 전방, 운전자,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최대한의 승객을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가 안 탔으면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체크가 되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승자가 탔다, 아이들이 운행 중에 왔다 갔다 했는지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요거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이면 저희는 그건 아닌데 옆에 학원 보니까 운수회사랑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전세버스라고 하는 그걸 겁니다. 전세버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통학버스에 저도 지금 3월, 4월에 이렇게 광고를 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광고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5개 항공물 등에 관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용 차는 옆면, 뒷면, 자기 소유 차량은 옆면만, 즉 앞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래서 창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라는 게 아까 운수회사랑 계약한 걸 그렇죠. 얘기하나요? 전세버스를 말하는 거죠. 학원이 그 지입을 하거나 아니면 원장님 본인이 갖고 계신 거는 옆면에만 그렇죠. 옆면만 됩니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동고라고 하잖아요. 승합차를 운영을 하는데 이 경유 차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경유 차량이죠. 이게 뿡뿡뿡 하면서 왔는데 경유 차량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는 신규 등록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새로 신고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새로 어린이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말고 택배 차량도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죠. 대기관리 권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 통학 차량을 규제하고 있는 법안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엄청 시키기 많네요. 그렇죠. 원장님들이 이게 다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써머리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촬영이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상 운송 차량이 이제 차량 범위 안으로 허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전세버스는 뭐 당연히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 자가용은 그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차량을 6년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최초 허가를요. 근데 최초 허가를 6년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쵸.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다라는 이의가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 범위 안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범위라는 건 원래 9년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2년은 뭐냐면 6개월 단위로 계속 9년이 넘으면 검사를 받아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연장을 해서 최대 11살까지 이렇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9년에다가 검사만 받으면 11년까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초 허가 차량이 6년에서 이제 뭐 차량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거의 2배로 좀 늘어났으니까 이건 좀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